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실험은, 이제 울트라소닉 센서, 초음파 센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초음파 센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차를 구현할 때, 이 앞차와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런 얼어 작업을 할 때, 바다에서, 이제 고깃대의 뭐 양과 그런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디바이스는 이런 뭐 HC SR04라고 하는 울트라소닉 센서고요. 요거에 대한 스펙을 보통 이제 우리가 인베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이런 부품을 딱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스펙을 봐야 돼요. 스펙을 제공을 해요. 이런 만드는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그 스펙을 찾아서 여기다가 제가 포스팅을 해놨는데 스펙이라고 해봤자 이건 되게 간단해 갖고요. 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볼 거는 이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지. 스펙에 따르면 뭐 2cm, 2cm 거리에서부터 5m 거리까지 뭐 측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앵글이 15도 안쪽이어야 된다라는 거. 뭐 이 정도가 이제 스펙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 측정을 하려면 어떤 신호를 보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파워포인트에 자세히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죠. 먼저 울트라소닉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가청 주파수는 이렇게 돼 있죠. 20Hz부터 2만 Hz.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고 초음파는 20kHz보다 더 주파수가 높은 그런 소닉 음파를 얘기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디바이스에서는 40kHz의 시그널을 만들어줘요. 뭐 이거의 동작은 뭐 되게 간단해 갖고 우리가 사용하는 센서 모드가 전부 다 간단하잖아요. 그거를 먼저 좀 보면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기다 이제 그림을 또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 슬라이드를 볼까요? 여기를 보시면 센서에 좀 마킹이 돼 있죠. 여기 우리가 이제 연결할 4개의 핀이 있고 VCC 5V 연결할 거고 여기다가 VCC 그 다음에 그라운드 0V 연결할 거고 얘가 받는 아두이노와 주고받는 핀은 2개밖에 없어요. 트리거와 에코. 제가 여기 그림에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아두이노가 있고 우리는 디지털 3번 핀을 이용해서 저기다 어떤 신호를 보낼 거예요. 어떤 신호를 보내면 어,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 이런 신호. 10 마이크로세크 펄스. 우리가 검정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두이노에서 이런 펄스를 이렇게 보내면 요 듀레이션은 10 마이크로 초. 아두이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보내면 요 센서에서 요, 요 센서에서 초음파 센서에서 여기 또 마킹이 돼 있죠? T라고 이쪽에 트랜스미터. 그다음에 이쪽은 리시버. 그죠? 여기 T 쪽에서 초음파를 보내요. 40kHz짜리.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시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이런 10마이크로 펄스를 여기다가 딱 보내주면 트랜스미터에서 이런 초음파 신호를 쏴주고 여기 이제 뭐 물체가 있다고 하죠. 여기 어떤 벽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시그널이 이 벽에 맞고 반사가 돼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리시버죠. 트랜스미터 보내는 거, 네, 리시버. 이제 들어오는데 이 디바이스가
보내고 들어오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요 에코를 통해서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시그널을 요 초음파를 보내고 돌아올 때까지 예를 들어서 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할까요? 저기 얘 있는 것처럼 500 마이크로 걸렸다. 500 마이크로 초 보내고 반사해서 돌아올 때까지. 그럼 이런 시그널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에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시간을 재면 우리 프로그램으로 요 시간 500 여기선 제가 500 마이크로 초라고 표시를 했지만 이제 우리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 시간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요 시간. 그러면 얘가 부딪혀서 돌아올 때까지의 이제 시간이 되는 거죠. 요 시간을 알면 우리가 이제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서는 우리가 distance, d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요 d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거리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어떻게 계산하냐면 간단해요. 그 초음파 시그널이 전달되는 속도는 소리하고 같대요. 소리가 전달되는 그 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중학교 때 배웠나요? 초등학교 때 배웠나요? 소리는 1초에 340m 간다고 돼 있잖아요. 대충 1초에 340m 갈 수 있다. 초음파도 마찬가지니까 이게 벽에 부딪혀서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실제 거리는 요 시간을 이제 반으로 나눠야겠죠. 왜냐면 가는 시간, 벽까지 가는 시간, 또 벽에서 이쪽 오는 시간, 이게 합쳐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는 식은 되게 간단하죠.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나요? 1초에 340m를 가니까 1초에 340m를 간다. 그러면 만약에 요 시간이면 x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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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런가요? 이 거리를 알아내는 거니까 우리가 요 y는 얼마일까? 그런 거잖아요. y 거리.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 많이 했던 것처럼 이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해서 y는 340 곱하기 x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340m 곱하기 x. 예. 근데 단위를 좀 생각해야 되죠. 이 단위는 미터고, x는 이제 요 시간인데, 얘가 들어온 시간이니까, 요 시간을 우리가 반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반으로 나눠줘야죠. 왜냐하면 다시, 어, 벽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이제 포함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요 시간이 500 마이크로 세컨드다라고 하면 마이크로 세컨드다라고 하면 단위를 좀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어, 이걸 보죠. 1초에 340m를 갈 수 있으니까 마이크로 세컨드로 환산했을 때는 1 마이크로 세컨드에 0.034cm를 갈 수가 있는 거죠. 초음파 시그널은. 마이크로 세컨드로 한 이유는 요 이제 시간이 굉장히 좀 짧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요 마이크로 세컨드로 통일을 하면 계산을 할 때 좀 편할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 T 트래블이라고 표현한 게 요거죠. 벽을 맞고 이제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두 개를 합친 거. 요거를 우리가 T 트래블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벽 맞고 올 때까지 요걸 이제 2로 나눠야겠죠. 이걸 2로 나눠야 실제 물체까지의 그 거리가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되는 거죠.
요거와 요걸 곱하면 뭐 되죠? 이렇게 8.5cm 정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그죠? 원리는 되게 간단하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까 스펙에 따르면, 대략 2cm에서 500cm까지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5m까지. 그 이상이 됐다, 만약에. 물체가 그 5m 이상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스펙에 따르면 이렇게 준대요. 어, 요 에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요 시간, 요 에코를 통해서 돌아오는 이쪽 입력되는 그 시간이 요게 38ms. 이러면 물체가 이제 5m 이상 떨어져 있다는 거죠. 측정할 수 없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는 그 에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요 시그널의 요 듀레이션이 요 150 마이크로세크에서 25 미리세크, 25 미리세크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확대가 되네요. 만약에 이제 150 마이크로세크다. T 트래블 이게 150 마이크로세크면 이 식에다가 이제 집어넣으시면 500 대신에 150을 집어넣으시면 대략 2.55cm가 나오고요. 센서에서 그 물체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25 미리세크면은 한 4.25m가 나와요. 보니까 4.25m. 그리고 여기서 38 미리세크라고 했는데 그걸 또 집어넣어 보면 한 6m 정도. 근데 하여튼 여기에 나오면 물체가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범위에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 이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는 이제 그 정도 레인지 의 거리만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이제 해볼 텐데 연결은 되게 간단해요. 연결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도 그 빵판은 사용할 필요가 없죠. 빵판 사용할 필요 없이 제가 컬러 코딩을 해놨는데 어, 빨간색은 5V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검정색은 0V, 그다음에 노란색이 보시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죠. 요거 오른쪽에서 두 번째 트리거, 노란색이. 초록색이 에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이그젬플 그 코드에 보면 그 노란색 트리거 시그널은 아두이노, 여기 아두이노 3번 핀, 3번 핀을 통해서 그 샘플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3번 핀을 통해서 트리거 시그널을 줄 거고 이제 요 에코 시그널은 2번 핀을 통해서 받을 거예요. 3번이 옐로우죠. 3번이 옐로우, 노란색, 그다음에 에코가 녹색.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연결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 제가 보여드릴 그래도 아두이노 그냥 프로그램을 바로 그냥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일단 실험을 해보죠. 뭐 이렇게 해놓고 실험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정해서
그래서 여기 R을 갖고 여기서 측정을 해보면 대략 자를 놓고 이걸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볼게요. 이 정도가 한 10cm 되고 여기 한 20cm 정도 되네요. 아두이노를 연결을 하고 프로그램은 지금 파워포인트에 있는 요 프로그램인데 요걸 그냥 카피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를 그냥 이걸 쫙 긁어서 카피 페이스트 거기 아두이노에다가 뭐 같은 프로그램이니까요. 요거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뭐 에코핀 그 셋업에 우리가 에코핀 2번을 트리거부터 트리거를 3번으로 사용하고 그렇죠? 다시 요 트리거 요 트리거 3번 핀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에코로 들어오는 거를 2번에 연결하고 그게 여기 이렇게 핀 설정 트리거가 3번 에코가 2번 트리거는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출력이죠. 트리거는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출력 내보내는 거니까 출력 얘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에코는 요 센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입력 그렇죠? 입력이고 그다음에 UART를 통해서 우리가 거리를 좀 볼 건데 그 9600 bps 9600 비트 1초에 9600 비트를 받고 싶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고 그다음 뭐 간단한 뭐 프린트F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루프를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일단 실험을 하겠습니다. 실험을 보면 요거를 좀 센서를 정확하게 그 수직으로 좀 맞춰 주셔야겠죠? 수직으로 왜냐하면 여기 트랜스미터에서 여기가 트랜스미터네요. 이쪽이 트랜스미터네요. 저쪽에 있는 게 가까이 있는 게 요게 가까이 있는 게 요놈이 리시버고 여기서 이제 그 울트라소닉 그 40kHz 시그널이 나갈 텐데 이게 너무 수직이 안 되면 책상에 막 반사되고 난리 나겠죠. 그걸 좀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다운로드 컴파일하고 네, 그럼 컴파일이 됐고 얘를 다운로드하고 그다음에 이 시리얼 모니터를 오픈을 해주시면 주의할 거 요거 9600 bps 요거 9600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115,200으로 맞춰져 있었죠. 요거를 맞춰져 있으면은 글씨가 깨지니까 그죠? 글씨가 깨질 겁니다. 많이 이렇게 들어오면 근데 지금 뭐 하여튼 얘를 9600으로 맞춰주시고 그러면 대충 거리가 나오네요. 제가 한번 요거를 여기 좀 18cm 요 좌하고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앞으로 가까이 가면 지금 좌회선 한 10cm 정도라고 돼 있네요. 10cm 정도. 9cm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 시리얼 모니터에 얘를 뒤로 이렇게 가면 점점 뭐 그렇죠? 거리가 늘어나죠. 여기서 한 20cm 이 정도. 19cm. 뭐 약간의 오차야 뭐. 그렇죠?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여기 쭉 한 30cm까지 가볼까요? 30cm, 28cm, 29cm 더 할 수 있겠죠. 35cm 얘기하면. 예, 그래서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뭐 실험은. 실험.
네. 실험은 그렇고요. 어 근데 이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인제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측정이 되는데 요 코드를 잠깐 분석을 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0 마이크로세컨드 듀레이션이 고 시그널을 요 3번 핀에서 요 트리거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 그걸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어 첫 번째 요거는 좀 무시하셔도 되고 트리거 핀을 0 으로 만들겠다. 볼까요 한번? 저 프로그램에 있는 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 보죠 뭐. 시간에 따라서 저 트리거 핀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뭐 디지털 0 1 0 지금 5 볼트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1 이라고 하면 물리적으로는 5 볼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처음에 트리거 핀을 0 으로 만들어. 저 트리거 핀을 0 으로 떨어뜨리고 트리거 핀을 0 볼트로 만들고 걔를 이 마이 딜레이 뭐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드 뭐 우리가 저 함수를 우리가 직접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2 마이크로 세크 초 딜레이를 시키라고 되어 있네요. 0 으로 해 놓고 2 마이크로 세컨드를 그냥 보내라. 그런 거지 뭐. 그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트리거 핀을 1로 만든다. 그렇겠죠? 트리거 핀을 1로 만들어.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가게 하냐면 10 마이크로 세컨드 가게 한다는 거죠. 2 니까 대충 요걸 10 이라고 하죠. 뭐. 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2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10 마이크로 세컨드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트리거 핀을 0 으로 만들어. 요거. 그러니까 지금 요게 뭐 한 거냐면 요걸 한 거죠 뭐. 10 마이크로세크 요 듀레이션이 되는 시그널을 만들어 준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얘한테 말 그대로 트리거를 시킨 거지. 울트라소닉 센서 트리거를 시키면 그러면 요 여기서 인제 울트라소닉 시그널이 이렇게 나가니까. 그다음에 펄스 인 에코핀을 통해서 여기서 인제 보내서 요게 이렇게 돌아오면 시그널이 돌아오면 센서 자체에서 요런 시그널을 에코 시그널을 만들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에코 시그널 요걸 그냥 요 에코 시그널. 근데 인제 프로그램으로 요 시간, 요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이제 측정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용한 그 함수가 펄스 인이라는 거네. 그죠? 그 듀레이션을 측정했어요. 했다고 하죠 뭐. 요걸 사용해서. 측정하고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식 다시 볼까요? 요 식을 좀 비교를 해 보시면 어 듀레이션 지금 500 마이크로세크가 듀레이션인 거고 그죠? 여기 500 요 듀레이션 여기서는 500 마이크로세크가 듀레이션인 거고 그다음에 나누기 2 곱하기 0.034 요렇게 해서 실제 거리 디스턴스를 측정한 거죠. 그래서 그냥 프린트해 준 거예요 그냥. 디스턴스는 얼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여기 딜레이 1초 딜레이 시키고 그다음에 인제 루프니까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면 지금 칠판에 있는 칠판에 보여 드린 요 시그널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얘한테 트리거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인제 거리를 계속 측정하는 거죠. 1 초에 한 번씩. 예. 그래서 뭐 동작은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은. 뭐 연결하는 것도 그렇고 실험도 그렇고 되게 간단한데 음
한 가지 뭐 지금 이 코드에서는 요거 이 마이크로세크 요거 하는 거를 루프에 집어넣어 놨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셋업 첫 번째 요 핀을 트리거 핀을 0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처음에 한 번만 얘를 이제 커멘트 아웃 슬래시 슬래시 하면 없어지는 거니까 요렇게 해도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0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트리거 핀 루프에서는 요 트리거 핀을 1로 만들고 그럼 1로 만들고 하이 10 마이크로세크 지나게 하고 0으로 떨어뜨리고 그죠? 그다음에 시간이 쭉 가겠죠? 여기 얼마만큼 딜레이만큼 요거 하고 물론 요거 수행하고 요 딜레이만큼 딜레이 시키고 다시 이제 루프로 다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음, 업로드 예, 뭐 되겠죠? 뭐 똑같죠? 뭐 가까이 볼까요? 3cm? 아, 좀 아닌가? 4cm 예, 4cm 이렇게 10cm 정도 그다음에 한 20cm 네, 이렇게 하면 20, 한 25cm 그 정도 예, 이렇게 잘 되고 있죠. 예, 실험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음,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시간 측정에 대한 거예요. 요것만 딱 하고 지나가면 그냥 너무 좀 아쉬운 게 좀 많을 것 같아서 뭐냐면 요 시간 측정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딜레이. 우리가 이 딜레이 함수를 많이 썼잖아요. 딜레이 100, 1000 미리세컨드. 그러니까 1초 딜레이. 그다음에 요거는 아주 굉장히 작은 시간이네요. 10 마이크로세컨드 딜레이. 이걸 어떻게 측정할까요? 궁금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궁금하면 여기 그 라이브러리를 한번 보시면 돼요. 라이브러리 어떻게 구현했나. 지금 볼게요, 한번. 태그, 태그, 요거, 딜레이,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즈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마이크로 세컨드 그러니까 10 마이크로 세컨드를 딜레이 시키는 함수야, 이게. 예, 이걸 다 그 분석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음, 쭉 한번 내려보시면 이 함수 좀 뭔가 좀 되게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게 있어요.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그 우리 아두이노에 CPU가 있다고 했잖아요. 8비트 CPU. 걔 명령어.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죠. 요거 하나만 한번 검색해 볼까요? SBIW. 명령어는 여기 있죠. SBIW. 검색을 해보면 있네요. 뭔가 인스트럭션 명령어가 있어. 빼기 하는 명령어네요. 빼기 하는 명령어고 요것도 명령어거든요.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제가 이걸 쫙 보니까 요 명령어 두 개가 실행되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그걸 계산한 거예요. 얘가 함수에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소형 그 인베드 시스템
IoT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복잡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CPU와 어, 이 메모리가 바로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어가 실행되는 시간만 측정을 해주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작은 시간을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핵심되는 부품이 있는데 그걸 할 때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 첫 번째 렉처 우리 지금 계속 우리 해오던 거 요거 이게 뭐냐면 클락 오실레이터라는 놈인데요. 클락. 우리 CPU에도 우리 컴퓨터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CPU의 동작 스피드, 우리 컴퓨터의 동작.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면 제 컴퓨터 있잖아요. 지금 이 컴퓨터. 이거에 좀 디테일한 스펙을 보려면 이런 공짜 프로그램이 있는데 CPUG 어디 있나요? 요거 CPUG 요 프로그램 한번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 요거 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시면 우리 제 CPU의 우리 프로세서의 동작 스피드가 나와요 여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현재 상태 4,290 메가헤르츠 이렇게 돼 있네요. 메가니까 요거 이거 점을 찍으면 4.2 대충 기가헤르츠. 이런 뭐 동작 주파수는 좀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해요. 이 컴퓨터 살 때. 그걸 우리가 이제 그 클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4.2 기가헤르츠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프리퀀시 주파수. 컴퓨터의 동작 뭐 주파수 뭐 그런 식으로 4.2 기가헤르츠. 이제 이걸 우리가 뭐 클락이라고도 사람들은 또 얘기하기도 해요. 클락이 이렇게 빨리 동작한다. 클락이라는 건 이거거든요. 요 시그널, 요 시그널.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가 뭐냐면 이걸 그냥 이걸 보고 제가 파워포인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지금 요런 시그널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이제 클락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부품에서 요런 시그널이 나와요. 신호가. 여기다가 0볼트를 가해주고 다른 핀에다가는 5볼트를 가해주면 여기 핀이 4개 있죠. 이렇게. 한쪽에는 0볼트, 한쪽에는 뭐 5볼트를 가해주면 이쪽 핀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디지털 제품들은 가전제품, 모든 디지털 제품들은 이 클락이라는 거를 인풋으로 받아갖고 동작을 해요. 이게 없으면 동작을 안 해요. 이거에 박자 맞춰서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두이노에도 클락이 있어요. 여기 지금 어디 있냐면 실험 파워포인트 네, 여기 아두이노의 여기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 요거 요놈 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얘가 클락 오실레이터예요. 이게 아두이노에 전 슬라이드가 났나요? 여기 보면 요게 이제 클락 오실레이터예요. 이 안에 요 기다란 막대 같이 생긴 거 이 안에 CPU와 메모리와 IO 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안에. 그죠? 요게 컴퓨터예요, 사실은 이게. 그 옆에 이런 클락 오실레이터 거꾸로 돼 있어서 그런데 얘를 바로 세우면 16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16이라고 바로 세우면 거꾸로 세우면 16 메가헤르츠 16 메가헤르츠를 아두이노에 공급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면 16 메가헤르츠 이게 아두이노로 들어가요.
아두이노는 이거에 박자 맞춰서 동작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얘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클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거든요. 모든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디지털 제품, 디지털 컴포넌트에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클락이. 이 숫자는 다를 수 있지만 클락은 들어가야 돼요, 이 클락은. 이거의 의미가 뭐냐? 이 프리퀀시.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이걸 우리가 주기.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똑같은 게. 그죠? 어, 그거의 의미가 뭐냐면 1초에 프리퀀시라는 거는 프리퀀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FREQUENT 얼마나 자주 일어나냐? 자주 있냐? 뭐가? T가 이 펄스가 얼마나 자주 있냐? 1초 안에. 프리퀀시는 1초 안에 이걸 1초라고 해보죠. 그냥 1초. 1초 안에 요 T가 몇 개 들어가 있냐, 몇 개 들어가 있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 16메가면 16밀리언, 16밀리언. 우리말로는 1600만 개. 이게 1600만 개가 있어요. 1600만 개. 그게 그거에 맞춰서 이게 동작하는 거예요. 좀 더 좀 쉬운 숫자로 해볼까요? 만약에 이제 프리퀀시를 그냥 이거로 하지 말고 그냥 10메가 헤르츠라고 하죠. 10메가. 그러면 10 밀리언 개가 있는 거죠. 이런 1초 안에 10 밀리언 개. 우리말로 하면 1000만 개. 요게 1초 안에 1000만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 명령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명령어 어 러플리 스피킹 하면 대충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요 한 클락 안에 한 클락에 컴퓨터는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어요. 여기서 더하기 하는 명령어. 우린 자세히는 안 배웠지만 다음에 뭐 빼기 하는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고 우리 프로그램에 뭐가 있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까 10메가를 동작한다는 거는 1초 안에 1000만 개의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부 다 더하기 하는 명령어였다면 1000만 개의 더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동작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요 시간은 얼마나 되냐? 10메가헤르츠면 요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100 나노초가 돼요. 100 나노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게 F 10 메가 우리 단위는 헤르츠거든요. 이게 헤르츠라고 표현하는데 10 메가 헤르츠야. 그러니까 10 밀리언 개 있어. 뭐가 T가.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 T를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시면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분모로 보내면 T는 이렇게 나노초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10의 6승 거든요. 얘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내면 0.01 기가 헤르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얘를 그럼 기가가 뭐야? 10의 9승이잖아요. 9승. 그렇죠? 그러니까 t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분모로 보내면 1 나누기 0.01 하면 100. 될까요? t는 1 나누기 요걸 써보면 0.01 곱하기 기가는 10의 9승이니까 그럼 뭐 1 나누기 0.01하면 100. 1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9승. 마이너스 9승. 마이너스 9승은 나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나노초 이렇게 돼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그 아두이노 코드에서 얘를 이용해서 시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딜레이.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드. 2 마이크로 세컨드 딜레이를 시켜라. 어떻게 하냐면 아까 이 두 개의 명령어를
이 두 개의 명령어를 몇 번 실행시키면 2 마이크로가 되는지. 그죠? 다시. 그러니까 요걸 실행시키면 몇 클락이 걸리는지 알거든요. 여기 한 클락, 두 클락 몇 번 걸리는지 알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갖고, 2 마이크로를 만들려면, 나는 얘 명령어를 몇 번 실행시켜야 2 마이크로 될까? 그거를 코딩을 해 놓은 거야. 그거를.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드웨어하고 친밀한 코드라고 해야 될까요? 하드웨어에 가까운 코드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 아주 로우 레벨 코드죠. 왜냐면 그 시간까지 분석을 했으니까. 명령어 하나 실행되는데 몇 클락 걸리는지. 그런 것까지 분석을 했으니까 굉장히, 어, 그런 코드죠. 하여튼.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을 측정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 있고. 근데 얘는 어떨까 한번 보시면, 이건 굉장히 많이 사용했잖아요. 딜레이, 이거는 좀, 얘에 비하면 마이크로 세컨드, 10 마이크로 세컨드. 근데 얘는 뭐 단위가 벌써 다르잖아요. 1000 미리세크, 마이크로인데 미리. 그죠? 얘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한번. 딜레이, 요건 똑같이 측정했나? 1초? 얘를 한번 태그, 딜레이, 이렇게 해보면, 이게 지금 아두이노에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밑에 보시면 아두이노, 처음 툴 설치하실 때, 있는 패스예요. 여기 와이어링 다시 그 안에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뭐 분석 설명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러프하게 어떻게 측정했나만, 어, 큰 그림만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마이크로 초? 뭐 마이크로 초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얘가 또 뭐 미스터리네요. 얘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얘는 어디 있어? 얘도 똑같이 요 와이어링 다시 여기 그대로 있는 거네요. 얘는, 이 코드를 보면 또 뭔가 미스터리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얘는 좀 이렇게 그 긴 시간, 사람한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도 뭐 미리세크 단위를 측정하는 거니까. 근데 머신 입장에서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이건. 네. 근데 얘는 좀 다르죠. 지금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이 마이크로 초를 측정하는 거라서 조금 좀 느낌이 다른데, 얘를 어떻게 측정했냐면, 요 아두이노 여기 안에 있는 그 IO 장치를 사용해서 측정을 했어요. 어떤 IO 장치가 있냐면 타이머. 타이머라는 IO 장치는 굉장히 중요한 IO 장치예요. 우리 사실 컴퓨터는 어떤 컴퓨터든지 상관없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CPU와 메모리와 그다음에 아주 많은 IO 장치들. 근데 타이머 IO 장치 중에 하나죠. 타이머 IO 장치. 근데 이 타이머라는 거는 거의 모든 하드웨어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가 없어요. 타이머는 말 그대로 시간 측정하는 용도죠, 뭐. 제가 한번 음, 여기 그 밑에 보시면 아두이노 요거 우리 아두이노 이 막대 긴 막대 그거의 설명서 스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의 스펙 여기 있거든요. 이게 간단한 블락 다이어그램. 이게 어 보면 여기 이제 우리 CPU가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도 메모리, SRAM도 메모리, 뭐 이런 메모리가 좀 여러 개 있고요. 다른 거는 전부 IO 장치들이에요. 그중에 지금 말씀드린 요 타이머 카운터, 타이머, 타이머 있고 여기도 타이머 있고 세 개가 있네요. 8비트 타이머.
그래서 코드하고 좀 한번 제가 연결을 시켜드리면 로 딜레이 어 이게 지금 뭐 타이머 카운트 뭐 제로 이거하고 좀 연결이 돼요. 제가 사전에 한번 해 봤는데 TCNT 제로 한번 해 볼까요? 사전 TCNT 제로 여기 있어요. 95 페이지에 보면 어 제 얼굴을 자꾸 보여드리는 거 안 보여드리는데 그래도 좀 사람이 없으면 좀 이상해서 좀 별로 안 좋네요. 어쨌든 요 타이머 카운트 제로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얘는 잘은 모르겠지만 요 타이머 카운터를 써 갖고 시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얘를 써 갖고. 어 우리 자기 전에 타이머? 뭐 알람 클락 세팅하잖아요. 뭐 지금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인제 알람 클락을 손으로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 타이머는 소프트웨어로 세팅하는 타이머예요. 소프트웨어로. 얘가. 하여튼 고거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쭉 있긴 있는데 타이머는 제가 이왕 여기 클락을 제가 그렸으니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하게만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인제 딱 세팅을 해. 타이머 100 그러면 타이머 요 하드웨어에 타이머라는 하드웨어가 있고 모듈 IO 장치가 있고 거기에 여기에 레지스터라는 게 있거든요. 인제 소프트웨어가 건드릴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전부. 레지스터들. 레지스터에 여기다가 100 딱 세팅을 해 놓으면 코딩을 딱 라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타이머가 지가 알아서 인제 카운트다운 99, 98, 97 쭉 나가서 0, 0이 되면 인제 딱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제 요 주기 0 까지 되면 우리가 요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있죠. 요 클락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제 시간을 측정해요. 음 윈도우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여주나요? 윈도우. 여기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저녁 9시 5 분이네요. 요 시간을 어떻게 알려줄까요, 얘가? 얘도 클락을 쓰는 거예요, 클락. 근데 어떤 클락을 쓰냐면 저기서 이게 아니고 다른 슬라이드. 여기, 여기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그 부품의 그림을 포스터를 여기다 올려 놨는데 32.768 32.768이라고 하면 뭔가 숫자가 좀 범상치 않지 않아요? 32.76, 32.768 킬로헤르츠니까 얘는 헤르츠. K를 여기 원래 K가 있었죠? 킬로를 빼면 이게 헤르츠. 좀 뭔가 범상치 않은 숫자 아니에요, 얘는? 뭔가?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얼 타임 클락이라고 얘기해요. 리얼 타임 클락. 왜 그럴까요? 얘를. 제가 이거 음, 2주 전인가요? 제가 한번 이거를 이진수 공부할 때 음, 요거 여기 있네요. 32,768 2의 15승. 2의 15승. 뭐 범상치 않은 숫자였죠. 2의 15승이에요. 2의 15승 헤르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리얼타임 클락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 그렇죠? 우리 집에서 벽에 걸어놓은 시계, 리얼타임 클락이죠. 실제 시간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걸 RTC 그렇게 얘기하는데 리얼타임 클락. 얘가 32,768 헤르츠고 얘를 우리가 분주한다고 하는데 얘를 2로 나눠. 이렇게 2로 나누고 그러면 요거 반이죠 뭐. 요거 나누기 2니까 116384 헤르츠 이렇게 될 거고 또 2로 나눠. 이런 식으로 되면 8만 1092, 8192, 그렇죠? 저거에 따라서 헤르츠가 될 거고 또 2로 나눠. 그러면 4096이 될 거고 또 2로 나누면 2048이 될 거고 또 2로 나누면 저거에 따라서 쭉 가서 마지막에 또 2로 나누면 1헤르츠가 되는 거죠. 1헤르츠. 그 1헤르츠의 의미가 뭐야? 1헤르츠. 1헤르츠를 제가 여기다 너무 크게 그릴 수 없으니까 1헤르츠. 1헤르츠의 의미는 1초에 이게 하나가 있다는 거지. 이 펄스 T. 1초에 하나. 1헤르츠예요, 이게. 1헤르츠. 이거를 이용하면 1초에 한 번씩이네. 1초에 한 번씩 요게 요거 탁탁 올라가네. 이걸 이용해서 초를 질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초. 처음에 0초, 0초, 그 다음에 1초, 그 다음에 2초, 3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얼 타임 클락이라고 얘기해요. 리얼 타임 클락. 네. 그래서 어 울트라소닉 센서 다시 가보면 그 울트라소닉 센서의 동작과 뭐 연결과 동작,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되게 간단해요. 되게 한데 간단하고 프로그램도 간단해. 프로그램도 우리가 지워버렸지만 이제 트리거 시그널을 줘야 되고 그 센서에다가 10 마이크로세크 트리거를 시켜주면 센서에서 울트라소닉 시그널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벽을 맞고 들어오면 리시버로 들어오면 그 센서에서 그 에코 시그널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시그널 울트라소닉을 쏘고 들어올 때까지 받을 때까지 그 시간 그거를 그, 그 에코로 만들어 줘서 그렇죠? 요 에코로 만들어 줘서 요 에코 요 에코로 들어오면 이제 아두이노에서는 이제 요 시간을 이제 우리가 알아내려고 하는 거였죠. 요 시간 여기서는 500 마이크로세크라고 돼 있고 38 밀리세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간을 알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시간을 알아낼 때 펄스 인이라는 걸 썼는데 얘도 한번 따라가 보시면 관심 있으시면 제가 한번 서치만 해볼게요. 펄스 인, 배그 펄스 인. 요거를 또 따라가 보시면 저도 참 따라가 보고 나중에는 참 그 약간 뭐라고 할까 와 이렇게까지 구현을 하네 하고 싶었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두이노는 16 메가헤르츠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요 시간을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 명령어를 한 16개 실행시키면 16, 16개 실행시키면 그러면은 1 마이크로세크다라는 거를 알아내고 그걸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을 했어요. 혹시 저 조금만 더 펄스 인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면 큰 그림.
여기 아두이노. 이거 3번이 우리가 트리거였죠. 2번으로 그 에코가 들어왔는데 에코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프로그램으로 돌리면서 프로그램으로 여기 한 16개의 명령어, 열 16개의 명령어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핀을 읽는 거야. 요 핀 상태. 지금 요 핀이 요렇게 요 핀이 0이냐 1이냐를 읽는 거예요. 그 1이면 요 지금 듀레이션을 측정하는 거니까 요렇게 딱 읽는데 몇 번 동안 1이었나를 카운트해서 요 시간을 이제 역산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코딩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렇게까지도 하는구나.'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실험을 굉장히 좀 많이 했구나.' 그리고 이 성질 우리 이 하드웨어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어 '얘를 디자인했구나.'라는 거를 저도 느꼈어요. 네. 예. 오늘 일단 첫 번째 어 수업은 이거고요. 제가 뭐 2 시간 동안 계속 하면 너무 힘들어 갖고 반씩 나눠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요거 일단 실험 그다음에 두 번째 이론에 대한 거는 다시 녹화를 해서 다시 올려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 요 숙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숙제에 대해서만 잠깐 보고 네. 뭐 실험 되게 간단해요 숙제도. 요 거리에 따라서 요 RGB LED 있죠. RGB를 디스플레이하는 건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거리가 요거일 때는 요 사이일 때는 레드, 요 사이일 때는 그린, 요 사이일 때는 블루. 그것과 그다음에 레드를 디스플레이할 때 밝기의 조절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11 센티다 거리가. 그러면 좀 어두운 레드 그쵸? 어두운 레드고 그다음에 20 센티에 가깝다라고 하면 밝은 레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 숙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 부는 이걸로 마치고요. 2 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